오랫동안 한국은 위암이 잘 발생하는 나라였다. 한국 사람은 위암이 잘 발생하는 유전자를 가진 걸까? 학창시절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교수님들도 계셨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위암 발생률이 매년 5%씩 감소하고 있다. 암 발생률에서 남녀 모두 1등이었는데 남성에서는 폐암에 이어 2등으로 내려왔으며 여성에서는 5등이다. 2010년에 한국인의 유전자가 바뀐 걸까? 유전자 코드는 보통 2만 년에 0.2% 정도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그 사이에 바뀐 것이 있다면 오히려 유전자를 뺀 나머지일 것이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 요인이 있더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물론 타고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모 탓을 하기보다 오늘부터 좋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기덕 지음 헤르본 하우스 출판사의 슬기로운 환자 생활입니다. 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생활 습관병이라고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들은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쁜 습관들은 결국 질병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 후에 마시는 차의 온도가 높다면 열에 의한 식도 손상이 누적될 수 있는데 이것이 매일 계속되면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한 차 문화를 공유한 지역에서의 식도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병이 생기는 원인은 수만 가지일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식습관과 스트레스, 환경 오염이나 경제적인 능력 등등 비유전적인 요인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자는 사소한 습관으로도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말은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면 그만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술, 담배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폐암과 간경화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운동이나 음식 조절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생활 습관은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에서 혈압약 한 알, 당뇨병약 한 알만큼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즉, 생활 습관으로 약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대한생활습관병 학회 학술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잘못된 건강상식이 범람하고 있지만 진료실에서는 검사 결과와 치료 계획을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벅차서 일일이 바로잡거나 더 좋은 생활 습관에 관해서 설명할 시간이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생활습관병 학회를 통해 좋은 생활 습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쓰였으며 우리의 생활 습관이 진짜 약보다 더 좋은 약이 되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는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갱년기,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통찰력 있는 가이드로 현대인들에게 특히 흔한 건강 문제와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의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기준의 변화, 아스피린과 오메가3를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와 같은 궁금증, 스타틴과 같은 고지혈증 치료제가 부작용은 없는지
환자들이라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을 근거 자료와 이해를 돕는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제7장 갱년기 부분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갱년기 시기에는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 치료 방법들에는 어떤 요법들이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 약제들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시기인 갱년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를 한다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더 증상을 완화시키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갱년기. 영어로 갱년기는 클라이막토릭이라고 한다. 이 말은 그리스어에서 사다리의 발받침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다. 사다리의 발받침을 하나씩 디딜 때마다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갱년기가 되면 큰 변화가 오니까. 그런 의미로 점성술에서도 사용했던 말이라고 한다. 점성술 시대에는 7년을 주기로 건강, 행운, 재산 등의 큰 변화가 있다고 믿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재나 아홉수 같은 것과 비슷하다. 그중 7번째 또는 9번째로 찾아오는 클라이막토릭은 변화가 매우 크다고 해서 그랜드 클라이막토릭이라고 했다. 갱년기는 질병 또는 노화에 의해 난소 기능이 감소하면서 폐경과 관련된 신체 및 심리의 변화를 겪는 시기를 의미한다. 한자로 갱년기의 갱은 원래 변경이나 경신에 쓰이는 고칠경 또는 갱신이나 갱생에 쓰이는 다시 갱으로 읽는다. 하지만 갱년기에서는 의미상으로는 다시라는 의미보다 바뀐다, 새로워진다, 고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장년기를 마치고 노년기로 몸과 마음이 바뀌는 새로운 시기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폐경은 보통 메노포즈라고 하는데 메노포즈는 한 달을 의미하는 맨과 멈춘다는 의미의 포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생리를 멈춘다는 의미다. 의학적으로는 자연적으로 또는 수술이나 치료 등에 의해 영구적으로 생리가 멈추는 것을 폐경이라고 하며 그중 다른 요인 없이 연속으로 12개월간 생리가 없으면 자연 폐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는 49세로 평균 수명 80세를 생각하면 최소 30년 이상을 폐경 상태로 살아야 한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의학 분야에서는 폐경을 의미하는 메노포즈와 갱년기를 의미하는 클라이막토릭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경우 생리가 멈추면서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겪게 되니까. 갱년기 증후군. 35세 이후 난소의 크기와 임신 능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난포수가 감소하면서 배란이 안 되기도 하고 생리 횟수나 양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난소의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마지막 생리 주기까지 기간을 폐경 이행기라고 하며 폐경 이행기와 마지막 생리 1년 후까지를 합해 폐경 주변기라고 한다. 폐경 이행기 초반에는 난포기가 짧아지면서 생리 주기가 짧아지지만 후반에는 60일 이상 생리가 없을 수도 있으며 이때 안면 홍조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폐경 주변기 혹은 폐경을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안면 홍조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생리가 불규칙해지면 폐경 주변기로 12개월 이상 생리가 없으면 폐경으로 진단한다.
다만 난소를 남기고 자궁절제술을 한 경우처럼 난소의 기능이 남아있지만 생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혹은 45세 미만이면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기도 한다. 폐경을 전후에 갱년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안면 홍조 증상이다. 밤에 덥고 땀이 나는 야간 발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여성의 60 내지 80%에서 마지막 생리 3개월 이내에 안면 홍조를 경험하며 난소 절제로 갑자기 폐경된 경우에는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야간 발한 증상은 평균 7, 8년 정도 지속되지만 10에서 15%에서는 10년 이상 또는 평생 지속된다고 한다. 대개 얼굴에서 열감이 시작되어 머리, 목, 상체로 퍼지며 몇 분에 걸쳐 지속된다. 또 폐경 여성의 45%에서는 질건조나 자결감, 부부관계 시 통증, 소변 볼 때 통증 또는 재발성 요로 감염과 같은 비뇨 생식기계의 증상을 경험한다. 외음부, 질, 요도 등은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어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변화가 일어나 위축과 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외 증상들로는 수면장애, 기분 변화나 우울감, 기억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자신감과 의욕 저하, 무력감, 과민성,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 성욕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을 점수로 나타내는 쿠퍼만 지수가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이 심한 것으로 10점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하고 15점 이상이면 갱년기 진료를 하는 전문의와 상담해 볼 것을 권한다. 호르몬 보충요법. 난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의 감소로 생긴 병이므로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이 치료 방법의 하나다. 갱년기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인 안면 홍조와 비뇨 생식기계 증상, 즉 질건조증이나 부부관계 시 통증 등과 같은 증상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호르몬 보충요법이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다공증도 발생하므로 골 소실과 골절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서 호르몬 보충 요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60세 이하이면서 폐경 10년 이내이고 다른 금기가 없다면 호르몬 보충 요법이 가장 좋다. 하지만 60세 이상이거나 폐경 후 10년에서 20년 이후면 이득보다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정맥 혈전 색전증 등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참고 미루면 보충 요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는 일도 있다. 호르몬 요법 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방암, 자궁 내막암, 그리고 혈액의 점도 증가로 인한 뇌졸중, 심근경색, 폐색전 등이다. 따라서 호르몬 요법을 하기 전에 가족력이나 개인의 병력을 확인해야 하며 시작 전에 유방이나 자궁 등의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지혈증 검사나 당뇨병,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요법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면서 시행해야 한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거나 유방암 위험도가 높은 경우라면 호르몬 요법은 피해야 한다. 자궁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치료제가 달라진다. 수술 등으로 자궁이 없는 경우라면 에스트로겐을 이용해 치료하면 되지만 자궁이 있는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을 자궁 내막 보호 효과가 있는 약과 같이 사용하거나 자궁 내막에 영향이 없는 다른 약으로 치료하게 된다.
호르몬 요법의 전체적인 장단점을 보면 당뇨병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 모든 골절, 대장암 등에 대해서는 이득이 더 많았던 반면 폐색전증과 심부정맥 혈전증 등의 발생 위험은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 내막 보호 효과가 있는 프로게스테론을 호르몬 요법에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관상동맥 질환이나 유방암 가능성이 커지나 자궁절제술로 에스트로겐을 단독으로 사용해도 위험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관상동맥 석회화를 오히려 감소시켰다는 결과도 있고 침윤성 유방암이 20%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어서 이 부분은 확실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현 시점에서 호르몬 요법은 일반적으로 유방암, 자궁암의 발생과 연관성을 보였기 때문에 호르몬 요법을 할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과 치료 과정에서 매년 유방 촬영을 포함한 기본 검사를 반복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수술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시간 움직이지 못해 혈액 응고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호르몬 요법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능한 한 수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와 관련된 증상, 즉 다리가 붓거나 종아리나 사타구니에 통증이 있거나 숨이 차면서 가슴이 아프거나 갑작스럽게 앞이 안 보이는 경우라면 호르몬 요법을 중단하고 바로 병원에 방문해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비호르몬 요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거나 뇌졸중 또는 갑자기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뇌졸중 증상이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간질환 등이 있는 경우는 호르몬 요법은 금기이다. 비호르몬 요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지만 뚜렷하게 효과가 입증된 약물은 없다. 많은 약이 시도되고 있으나 일관된 효과가 없고 개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된 치료 방법 없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비호르몬 요법에 사용되는 약제들이 안면 홍조에 보이는 효과는 호르몬 요법 대비 50% 정도에 불과하며 정식 허가 사항이 아니다 보니 장기간의 데이터가 부족해 장기 사용 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미국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저용량의 항우울제를 갱년기 안면 홍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용량이고 허가 사항도 아니어서 생리전 증후군에는 처방할 수 있지만 갱년기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성요한초 세인트 존스 워트.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인이 2명 있는데 예수의 제자 12명 중 막내이던 사도 요한과 예수에게 세례를 해줬다는 세례자 요한이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보다 6개월 전인 6월 24일이 그의 축일이다. 부도덕한 왕을 비난하다가 처형당했는데 그날 어떤 풀에서 붉은 점이 나타나서 그 풀을 성요한초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1세기에 만들어졌다는 메디시나라는 의학 백과사전에도 성요한초를 해독제로 사용한 기록이 있다고 하니 아주 오래전부터 약으로 사용되어 온 셈이다. 십자군 전쟁 때도 상처 치료에 사용했다고 한다. 1978년 독일에서는 의료용 약물위원회가 설립되어 각 약초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는데 1984년 성요한초를
기분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독일에서는 의사가 처방할 수도 있고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후 근거 중심 의학을 표방하며 의사 결정을 위한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는 코크란 리뷰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2008년에 29건의 임상시험에 포함된 5,489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우울증에 대해 성요한초는 가짜 약보다 효과가 있으며 표준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부작용은 그보다 적다는 결론을 냈다. 미국의 국립보안통합의학센터에서는 위약보다 효과적이고 항우울제만큼 효과를 보이지만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아마 제조사마다 용량이나 추출 방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성요한초에는 두 가지 성분이 주요 작용하는데 하이퍼리신과 하이퍼포린이다. 하이퍼리신은 도파민 분해를 억제해 도파민 레벨을 높이고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이퍼포린은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가바, 세로토닌 등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고 부족하면 우울감이 나타나므로 이런 작용으로 우울감을 개선할 수 있다. 도파민은 열정이나 즐거움과 관련이 있고 무력감 등을 개선할 수 있다. 갱년기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면 홍조의 발생 횟수와 시간을 각각 절반 정도로 줄였으며 발생 시 나타나는 홍조의 강도도 60% 정도 감소시켰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안면 홍조 발생 횟수를 4.3회에서 0.6회로 감소시키고 앞서 보았던 갱년기 증상과 관련된 쿠퍼만 지수를 26점에서 6.5점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일반 의약품이어서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다. 몇몇은 처방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300에서 400mg씩 하루 3번 복용하는 게 좋으므로 약국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용량 등을 미리 확인하면 좋다.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장기간 사용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또 광과민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광과민성이란 약을 먹은 환자의 얼굴이나 목, 손과 같이 햇빛이 노출되는 부위에서 발진이나 가려움증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장시간 햇빛 노출을 하게 되는 경우 일광욕이나 태양광 램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피부가 밝은 색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와파린 등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도 금기이다. 두 가지가 서로 작용해서 와파린의 효과를 감소시켜 혈전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으므로 성요한초를 복용 중이면 병원에 알리는 것이 좋다. 수술을 앞둔 경우에는 5일 이상 중단할 것을 권한다. 식물성 여성 호르몬, 야생 참마의 디오스게닌. 18세기에서 19세기에는 생리통이나 출산 혹은 복통이나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야생 참마를 사용했다고 한다. 1950년대에는 야생 참마에 디오스게닌이라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디오스게닌은 실험실에서 여성 호르몬 혹은 여성 호르몬의 전 단계 물질인 DHEA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그래서 폐경 여성이 디오스게닌 혹은 디오스게닌을 포함하고 있는 야생 참마를 먹으면
에스트로겐이 많이 만들어져서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여러 회사에서 야생 참마를 천연 여성 호르몬 혹은 천연 갱년기 치료제 등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다. 실험실에서는 디오스게닌이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 쓰일 수 있는데 우리 몸은 디오스게닌을 이용해서 호르몬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갱년기 증상에 대해 효과를 보인 연구도 거의 없다. 다만 야생 참마의 껍질에 있는 성분이 곰팡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곰팡이는 당분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스가 만들어져서 뱃속에 곰팡이가 많이 살게 되면 과일이나 빵 같은 당분을 섭취할 때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부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통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식물성 여성 호르몬, 승마 추출물. 미국의 원주민들은 서양 승마, 즉 블랙 코우시를 여성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다. 유럽에서 정착민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도 서양 승마를 계속 사용했으며 미국 약전에 블랙 스네이크 루트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 19세기에는 뱀에 물린 부위, 폐렴, 근육통, 고열, 그리고 출산 후 통증이나 생리불순 등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었다.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은 여성 건강을 증진하는 약으로 서양 승마를 사용했다. 약으로 쓰이는 부분은 땅속에 있는 부분으로 뿌리와 뿌리 줄기 부분이며 여기에 사포닌 등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다.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2006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과 밤에 땀이 나는 증상이 있는 45세에서 55세의 여성 351명을 1. 서양 승마 2. 서양 승마와 시베리아 인삼, 중국 당귀를 포함한 약 3. 2번의 혼합약에 대두단백 12에서 20g이 포함된 대두식품 4. 호르몬요법 5. 가짜약 총 5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다. 이 연구에서 승마 혹은 승마가 포함된 혼합약은 가짜약과 효과가 차이가 없었고 대두 단백질이 추가된 그룹에서는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 2009년도에도 화끈거리는 증상과 밤에 땀이 나는 증상이 일주일에 적어도 35회 이상 나타나는 갱년기 여성 88명을 대상으로 1. 승마 2. 빨간색 클로버 3. 호르몬 4. 가짜약으로 나누어 비교한 연구에서는 심지어 가짜약을 사용한 그룹까지 포함해 모든 그룹에서 증상이 개선되었다. 그뿐 아니라 질건조증,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감정의 변화, 불면증, 피로감 등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결국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승마와 같은 영양제가 안면 홍조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입증한 데이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북미 폐경학회에서도 서양 승마가 안면 홍조 증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작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지만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원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든 서양 승마 영양제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개별 제품은 독일의 레미페민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11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레미페민과 호르몬 요법에 사용하는 티볼론을 비교한 결과 두 약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페민이라는 승마 추출물 제품이
호르몬 요법과 비슷한 정도의 갱년기 증상 감소 효과를 보인 것이다. 안면 홍조, 야간 발한, 쿠퍼만 지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신장 기능과 간 기능에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호르몬 요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각각의 증상을 얼만큼 개선하는지 본 다른 연구에서도 안면 홍조, 발한, 불면증, 불안증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안전하지만 가벼운 부작용이 동반되는 일도 있다. 복통, 두통,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얼굴이나 손발에 부종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생약으로 된 갱년기 영양제를 복용하는 동안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서양 승마 추출물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중단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보도록 한다. 간 수치를 높이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지만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약을 먹는 도중에 간 수치가 높아진다면 약을 중단하고 다시 측정해보는 것이 좋다.